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훈입니다. 5월 2일 월요일 장중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4.66포인트 0.54% 하락한 2680.39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8.82포인트 0.97% 하락한 895.93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 시작하기 전부터 조금 또 걱정이 있었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뉴욕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금요일 날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하루 만에 또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죠. 결국 지금 아시겠지만은 뉴욕 증시는 이번 주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 FOMC 이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통제가 되는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연준 위원들, 지역연은 총재들 이런 사람들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등락이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연준의 위원들의 발언이 좀 통제가 되면서 결국 시장을 좌우하는 게 이제 실적 변수가 된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메타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목요일 밤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고 금요일에는 역으로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의 실적에 대한 부진 그리고 이제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증시가 목요일날 오른 것만큼 거의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흔들어 놓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우려라든가 불안 심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당장 FOMC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의 폭, 우리가 얘기하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많은 걱정인데, 좀 이제 너무 앞서가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선반영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려진 악재에 대해서 시장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연준의 스탠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 약간 좀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완화책이라든가 또 이제 어떤 통화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펼치다가 이젠 그야말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이죠. 이제 지금 나타나는 이런 많은 시장의 흐름들이 그런 회귀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노이즈라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만 놓고 보면 오늘 지난주 금요일과 정반대의 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증시는 상당히 저는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수 같은 경우도 낙폭을 상당히 줄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을 보더라도 물론 좀 선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가 늘어나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 만에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의미는 크게 없어요. 1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보였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삼성전자가 좀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4%의 반등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저는 시장을 볼 때 아무래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또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금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좀 탈출하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에 그나마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약간 그 종목 중심의 시장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뭐 사료라든가 육계라든가 비료라든가 여전히 이제 이런 그 농업 관련주들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그 곡물 가격에 대한 우려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뭐 4대 곡창지대가 전부 다 이번에는 굉장한 그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뭐 이런 그 사료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 급등락이죠. 뭐 오늘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한탑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보시면은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뭐 상한가 쳤다가 23% 빠졌다가 이런 식의 흐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또 조금 부각되는 부분들은 항공기 부품, 뭐 UAM 이런 쪽이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인수위원회에서 또 이제 이런 항공 우주 산업을 갖다가 또 이제 적극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한국 항공 우주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들은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말씀드린 뭐 이제 제분 관련주들, 뭐 제당, 여기에 이제 가스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그 밖에 이제 뭐 중소형 건설주라든가 또 뭐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장 관련주, 뭐 마켓컬리 관련주라든가 가스주들, 뭐 이제 그 곡물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상승과 더불어서 원자재에 대한 우려, 뭐 가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유럽과 지금 러시아가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빠지는 쪽은 뭐 인터넷 관련주들, 이제 이런 그 뭔가 약간 그 성장주 개념의 종목들, 뭐 전자화폐라든가 전자결제, 또 게임주들 이런 쪽이 오늘 많이 빠져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생각보다 이제 부진한 이런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좀 이제 악재 반영 이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빠지고 있고요. 반도체주들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이런 쪽 IT 업종에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IT 업종들이 반등을 했는데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고 조금 이제 오늘 성장주들이 좀 하락을 하는 분위기도 좀 이제 편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있을 미 연준 FOMC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FOMC 이전까지는 뭐 며칠 안 됩니다만은 오늘 시장 내일 시장 정도까지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시장은 이 FOMC에 대한 관망 모드 속에 계속해서 지수는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러한 등락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번 하락 과정에서도 여러분들께서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일단 국내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오히려 뉴욕 증시의 흐름보다는 우리 증시가 좀 더 견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번에 이제 하락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했던 부분들이 2600, 코스피 2600에 대한 지지 여부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시면은 사실 2600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죠. 요번에도 2600 한 10 정도까지 저점을 15까지 보여주다가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을 하는. 물론 아직까지 이게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게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또 FOMC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올해 1월에 기록했던 연 저점은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 확실하게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시장 환경을 보면은 뭐 환율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아직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FOMC에 대한 우려들. 물론 이제 FOMC가 끝나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안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에 확인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철저하게 시장에 대한 대응은 낙폭과대라든가 또 저점 매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집중하는 이런 대응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